안녕하세요. 공보험과 사보험을 함께 다루는 원스톱 보상TV의 정호준입니다. 오늘은 뇌 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5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전기공사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인데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뇌혈관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는 현재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례처럼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상 사고 외에도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실제로 작성한 재발생 경위서 실제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은 먼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유형별 인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형별 인정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의 경우인데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중대한 인사사고가 있었다거나 과도한 말다툼이나 폭행 또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폭염,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경우인데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일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조정하는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경우인데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 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업무 부담 요인이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또 유해한 작업 환경, 그리고 시차나 육체적 강도, 또 정신적 긴장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작성한 재발생 경위서의 주요 내용인데요. 사례에서 H씨의 뇌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의 면담을 통해 망인의 통상의 업무 내역과 12주간의 업무 시간 산출을 통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됨을 주장하였고, 망인의 휴대폰 속의 자동차 주행 이력과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해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됨을 주장했으며, 경찰서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현재 산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 내가 한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정당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